먼저 필수 특약들로만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가장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30세 만기 설계안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천드리는 필수 특약들과 가성비 있는 특약들로만 가입을 하게 되면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는 35,370원입니다. 태아보험 설계안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보험료로 충분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충분합니다. 출생 후 보험료는 월 35,370원이면 충분합니다. 태아보험은 비싸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태아보험 설계안을 처음 보시면 굉장히 많은 특약들이 있는데 처음 보는 특약들이 많을 겁니다. 그 많은 특약들 중에서 정말 필요한 필수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고 불필요한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하는 게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태아보험을 가입을 할 때 꼭 구성해야 하는 필수 특약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산모님이나 아버님들이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고 가입해 주고 계시는 설계안을 같이 보면서 특약별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필수 특약만 잘 기억했다가 그대로 가입하시면 부족하지 않고 과하지 않은 가성비 있는 태아보험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아보험에서 필수 특약을 넓은 범위로 보자면 태아보험의 목적에 맞는 태아 특약, 3대 질병인 암, 뇌, 심장질환 진단비, 보장 범위가 넓은 상위 특약, 신생아기부터 영유아기까지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질병 특약, 질병, 상위 입원 일당과 수술비, 가성비 특약, 이렇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필수 특약들로만 가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보험료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 가장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30세 만기 설계안을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천드리는 필수 특약들과 가성비 있는 특약들로만 가입을 하게 되면 출생 후 기준 월 보험료는 35,370원입니다. 태아보험 설계안을 이미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이 보험료로 충분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충분합니다. 출생 후 보험료는 월 35,370원이면 충분합니다. 태아보험은 비싸게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특약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올라가실 겁니다. 보험사마다 특약명이나 순서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 점 감안해서 위에서부터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담보는 여러 가지 후유장애 담보들 중에서도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후유장애 담보로 상해로 인한 신체에 3% 이상의 영구적인 후유증이 생긴 경우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 안에는 3에서 100%의 후유장애, 교통상해 후유장애, 자전거 탑승 중 상해 후유장애 등 모든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상해 후유장애 3% 특약 하나만 있으면 모든 후유장애를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 하나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납부기간 20년 이내에 해당 질환인 암, 뇌혈관, 심혈관 등 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 앞으로 내야 되는 보험료를 면제를 해주는 납입면제 담보와 유사한 발병 시에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담보입니다. 보험을 가입하고 3년째에 해당 질환으로 진단을 받을 경우 남은 17년 동안 아예 면제를 받거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담보로 태아보험에 필수로 구성하셔야 하는 특약입니다. 상해로 인해 골절 진단을 받았을 경우 가입 금액을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은 치아 파절까지 보장을 해주는데 치아 파절은 치아의 골절을 얘기합니다. 실금도 해당되고요. 아무래도 자녀분들이 어릴 때는 상해로 인한 골절이 발생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치아 파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특약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설계안에서는 가입 금액 30만 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골절 진단, 치아 파절 제외 특약을 추가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치아 파절을 제외한 일반 골절 시 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약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 특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주의한 영유아들은 뜨거운 국에 엎어지거나 정수기 온수로 인한 사고로 청구하시는 경우들도 있고 한여름에 미끄럼틀을 타다가 마찰로 인해서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로 청구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 특약입니다. 중증화상 부식진단 담보도 화상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을 해줍니다.
신체 표면에 20% 이상의 3도 이상이라면 매우 심한 정도의 화상사고로 흔히 발생하는 사고는 아니겠지만 저렴한 보험료로 3천만 원 보장받을 수 있는 가성비 담보로 같이 구성을 했습니다. 상해로 인해 입원을 했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입원 일당은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상해는 가장 넓은 범위인 상해 입원 일당 1에서 180일 특약으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는 중복되는 특약들이기도 하고 실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담보 하나만 가입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영유아기부터 청소년 때까지는 아무래도 성인에 비해 활동량이 많다 보니 상해로 인한 사고로 인해 입원 가능성을 고려를 해보신다면 필수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활동량이 많은 어린이들의 경우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거나 담을 넘다가 상처가 나서 꿰매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할 겁니다. 사고로 인해서 흉터가 남아서 흉터 성형수술을 받는다면 보상을 해주는 담보로 얼굴에 생긴 흉터는 1cm 이상인 경우에 30만 원 보장이 가능합니다. 흉터 제거는 미용 목적이라 실비에서도 보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꼭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해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인데요. 상해 수술 관련해서는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상해 개념의 특약이기 때문에 상해에 해당되는 골절이나 화상 수술 등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세부 수술 담보를 따로 가입하지 않으셔도 충분합니다. 상해 후유장애와 동일하게 질병 후유장애 특약 중 가장 넓은 범위의 특약입니다. 80%, 50% 후유장애는 제외하고 3% 이상 특약만 구성하시면 됩니다. 태아기관에 가입을 하게 되면 뇌성마비나 선천적인 질환, 다운증후군처럼 여러 선천성 질환으로 인해 후유증이 남는 경우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아보험에서 질병 후유장애 특약은 선천적인 질병 후유장애도 보장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어느 보험사로 가입하는지에 따라 약관상 차이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가입 전에 약관 확인은 필수입니다. 암 진단 담보는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대부분 중요하다고 느끼실 담보일 것 같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암 진단 담보는 매우 중요하지만 어릴 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소아백혈병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아백혈병도 이 암 진단 담보에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암 진단 담보 외에 다발성 소아암 진단 담보도 같이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소아백혈병 같은 경우엔 고해감에 해당되다 보니 암 진단 담보 외에 추가로 보장을 받기 위해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재진단암 진단 담보도 같이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재진단암 진단 담보는 재발암, 전이암, 잔존암을 2년마다 보장을 해주다 보니 치료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소아백혈병을 대비하기 위해 좋은 특약입니다. 뇌질환으로 진단을 받게 될 경우 보장해주는 담보로 이 두 가지 담보를 함께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신생아 뇌출혈을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조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생아 뇌출혈로 진단을 받을 경우 뇌혈관 질환 진단비에서 가입 금액의 20%인 400만 원을 지급받고 뇌졸중 진단비에서 추가로 400만 원 보장을 받아서 총 800만 원을 보장받게 됩니다. 즉 뇌혈관 질환 진단비와 뇌졸중 진단비를 함께 구성을 하면 신생아 뇌출혈과 같은 경우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런 구성은 일반적인 설계는 아니고 태아보험에 한해 신생아 뇌출혈 리스크를 강화하기 위한 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질환 관련해서는 진단비가 급성 심근경색, 허혈심장질환, 심혈관 질환 진단비 중에서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대부분 허혈심장질환 진단비로 가입을 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심혈관 질환 진단비가 나와서 이 부분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보통 심혈관 질환 진단 담보를 구성하는 이유는 부정맥을 대비하기 위함이 큽니다. 보장 금액이 500만 원 정도로 크지 않다 보니 30세 만기 태아보험에서는 보험료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허혈심장질환 진단 담보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태아기관에 가입하는 경우엔 신생아 일과성 심근 허혈로 진단받았을 때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태아기관에만 가입할 수 있는 핵심 특약 중 하나입니다. 뇌성마비는 발병 시 장기적인 재활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22주 이전에 반드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보험료가 비싼 특약이다 보니 부담이 되신다면
1천만 원으로 감액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큰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병 입원 일당도 종류가 많다 보니 어떤 특약으로 가입을 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해 입원 일당은 1에서 180일 담보만 가입을 하면 되는데 질병 일당은 좀 다릅니다. 실제 태아보험 설계안을 받아보시면 중환자실이나 종합병원 1인실 특약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입원 일당들은 왜 많은 분들이 필수로 구성을 하냐면 아무래도 신생아나 영유아기 때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다인실보다는 감염 위험도가 낮은 1인실 입원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으실 겁니다. 상급병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병실보다 금액도 비쌀 거고 실비에서는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되다 보니 더욱 금전적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입원 일당은 기본적으로 가장 넓은 범위인 1에서 180일 특약과 1에서 30일 특약을 같이 가입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종합병원 1인실 담보를 가입을 해서 1인실 입원 시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설계한 대로 가입을 하게 되면 일반 병원에 질병으로 입원 시 1에서 30일은 만원, 1에서 180일은 5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입원하고 첫 30일은 하루 6만원을 지급받고 31일 이후부터 180일까지는 하루 5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여유가 되신다면 1에서 30일 특약을 2만원으로 올려서 초기 입원 보장 금액을 7만원으로 증액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병 관련 수술 특약들 중에서도 가장 넓은 범위는 이 질병 수술 담보입니다. 혀 유착증을 제외하고 모든 선천 질환에 대한 수술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으로 태아보험에서 꼭 구성해야 하는 필수 특약 중 하나입니다. 제 기준 실제 청구 사례가 많은 특약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도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병 수술을 수술 난이도에 따라 차등 보장해주는 특약으로 1종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낮고 간단한 시술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4에서 5종 수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암 관련된 수술이나 뇌, 심장 관련된 중대한 수술을 하시면 4에서 5종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이 특약의 가장 큰 장점은 Q코드인 선천적인 질병에 해당되는 수술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질병 1에서 5종 수술비에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인 6종이 추가된 특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혀 유착증인 설소대 수술은 질병 수술비 특약에서는 보장되지 않지만 다발성 선천 이상 수술비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수술비를 제외하고도 여러 수술비 특약들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실제 어릴 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질병들 중 청구율이나 발생 확률이 높은 수술들은 추가로 구성을 해서 중복 보장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3년에 9세 이하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받은 수술 5가지는 무엇일까요? 5위 안에 들어가는 수술들은 실제로도 청구 사례가 많고 발생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술은 탄탄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구성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자녀 10대 질병 수술비, 소아탈장 수술비, 충수염 수술비, 어린이 개용심장 수술비, 어린이 심장 시술비. 지금 말씀드린 수술비 특약들이 이 5위 안에 가장 많이 받는 수술들을 추가로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선천적인 질병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 금액을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태아보험인 만큼 선천적인 질병을 보장해주는 이 특약은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번엔 태아보험에서 중요한 필수 특약인 태아 특약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인 태아 기간에 태아보험을 미리 가입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 태아 특약들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태아 특약들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는 특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체중아 입원 일당 특약입니다. 2.5kg 이하 미수가로 태어나서 3일 이상 인큐베이터를 이용을 하면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미수가로 출생하는 경우 인큐베이터에 장기간 입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구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천적인 장애로 진단받을 경우 1에서 3종으로 나눠서 해당되는 종에 따라 보장받는 특약입니다. 발생하는 질환이나 부위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다른데요. 1종은 30만원, 2종은 100만원, 3종은 1000만원입니다. 1종 항목에는 순환기와 근골격에 대한 여러가지 선천질환을 보상을 해줍니다. 심실 중격골손이나 심방 중격골손은 제 경험상 청구율이 높은 질환에 해당됩니다.
이종은 근골격, 소화기관, 뇌신경, 비뇨생식기, 감각기에 대한 다양한 선천질환을 보상을 하는데 9개열 및 구순열도 청구율이 높은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종에서는 근골격, 염색체 이상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데요. 대표적으로 다운증후군 진단 시 1천만원 보상이 가능합니다.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특약입니다. 출생 전후기 질병으로 1년 이내 입원을 하게 되는 경우 보장받는 특약인데 신생아기에는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중환자실 특약입니다. 중환자실에 해당되는 니큐라고 불리는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을 했을 때 지급받는 특약입니다. 중환자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입원비가 일반 병실에 비해 부담될 수 있어서 필수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환자실 특약은 니큐에 들어가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게 크다 보니 일반 질병입원일당 중환자실 특약보다는 신생아 질병입원일당 중환자실 특약으로 가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아보험 특약들 중에는 보장금액 대비해서 보험료가 저렴한 가성비 특약들이 있습니다. 몇백만 원부터 몇천만 원까지를 보장을 해주는데 몇백 원, 몇십 원만 납부하면 되는 그런 특약들입니다. 보통 이런 특약들을 가성비 특약이라고 합니다. 이 특약들은 보험료 대비 보장금액이 크기 때문에 꼭 추가해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특약 위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말씀드리지 못한 특약들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태아보험 추천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도 업로드를 해놨으니까 이 영상 다 보시고 30세 만기 설계한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더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태아보험을 가입할 때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특약들을 안내해 드렸는데요. 오늘 필수 특약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특약들만 잘 가입하셔도 효율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특약들은 대부분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 태아보험 설계안이 필요하시거나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 주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